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뭔가 봄꽃 축제들도 뭐 이제 끝나는 데도 있고, 완전 봄입니다. 자, 공부하기 좋은 때고요. 오늘은 259쪽이죠. 속표지, 259쪽, 내용은 260쪽이고요.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줄여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등을 다루는 거죠. 오래된 주택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 여기 이제 260쪽 도시정비법에서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 전에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오래된 주택가가 있습니다. 땅 반듯반듯, 도로 반듯할 수도 있고, 좀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들이 좀 시간이 오래돼서 낡았다고요. 어느 곳에 사람 사는데 필요하면, 밤에, 도로나 수도, 가스, 요즘에는 어지간한 곳에는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아니면 공원이 없다고요. 그러면 시설이 모자라는 거죠. 다음에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좀 시간이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건축물이 낡았다고요.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나쁘면, 예를 들면 시설은 괜찮고 건물이 엉망이면 건물 자기가 고쳐서 쓰면 되죠. 건물은 괜찮은데 시설이 엉망이면 관청에서 시설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것이요? 시설도 엉망이고 건물도 엉망이면 그러면은, 여기는 방법이 없죠. 싹 철거를 해야 되죠. 전부 철거하고, 새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요. 정비사업은, 개발법에서 붙였던 이제 환지가 있었죠. 환지는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라면, 있죠. 정비사업들은 낡은 건축물까지가 초점인 거죠. 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주로 새 아파트를 받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 환지에서 이론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줄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무튼 토지를 받는 경우들 있고요. 이렇게 토지 건축물 하는 것을 환건, 그럴 수 없으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에 붙어있던 소유권과 기타 권리 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바꾸어 준다. 환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권 하려면 환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또 말장난, 이러저런 말장난들이 따라가게 되죠.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는 것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환지에서 진행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건물이 추가된다만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들이 있는데, 자, 우리 동네 그냥 이대로 살까? 아니면 싹 갈아엎을까?에 대해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다수의 동의가 있으면, 첫 번째,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요. 그러면 이 동네를 어떻게 만들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물론, 땅 주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니고 공익사업이니까 관청의 도장이 다 필요한 겁니다. 설계도면을 만들고, 그러면 설계도라고 하면, 신장로 내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아파트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가 정해지겠죠. 전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가 정해지겠죠. 다음 세 번째요. 그러면 누가 어디를 받아갈지, 그게 뭐라고요? 환권이죠. 누가 어디를 받을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사업을 해서요. 사업이 다 끝나서 만들어지면, 지금 어디 받을지 정해지도록 가져가면 되는 거죠. 넘겨주면 됩니다. 권리를 이전하면은 이제 사업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비사업이고,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처음부터 끝까지요.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요. 왜 정비사업을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주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260조교. 그러니까 일장 총칙. 그러니까 네모 1번 목적. 이 부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표시역,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군 축물, 표시역, 노불량군 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모 2번 정의, 양구 1번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일단 땅바닥부터 정해야죠. 정비사업을 할 구역입니다. 양구 2번 정비사업. 방구 1번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기본이죠. 수업 시간에는요, 연필 한자로 그냥 표시하는 곳에다 밑줄 정도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색깔은 추가해서 알아서 이제 다시 칠하시고요. 또는 가로구역, 표시요. 가로구역. 정비구역 괄호.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가로주택 정비사업, 표시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 줄에 정비기반시설, 표시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표시요.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지금 보시는 셋째 줄이요. 정비기반시설과 주택 등 건축물. 칠판이요.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만 넷째 줄이요. 다만 주택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표시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거기 이제 사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에 6가지가 있고 6가지를 구분하는 데에서만 2문제예요. 6문제 중에 2문제가 6가지 사업이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들 첫 번째 칸에다가 1부터 6까지 쓰시고요. 1번 주거환경 개선, 2번 주택 재개발, 3번 주택 재건축, 4번 도시환경, 5번 주거환경 관리,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 세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정비사업 정비법의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요. 6가지 사업은 있지만 그 중에 두 번째에 있는 2번 주택 재개발, 다음에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정비법의 중심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저것을 끼워 넣은 거죠. 옛날에는 얘는 그냥 이름이 주택 재개발, 얘는 옛날에 이름이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 그대로죠. 오래된 주택가 싹 철거하고 새로 짓자고요. 그렇게 해서 오래된 주택가, 시설엉망, 밤에 주차하기 어렵고 공원 없으면 시설엉망이죠. 건물도 낡았다고요. 콘크리트 한 번 굳으면 100년 갑니다만,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건물이요 20년, 30년, 40년만 지나면 낡은 건축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들이 다 있는데 거기를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강제로 싹 철거하고 강제로 싹 넘기게 하는 거죠. 공익사업이고 예전에 낮은 층수의 아파트 주택들이 있었다면 이제 높은 층수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니까 집채수는 좀 많아지죠.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사람들 땅잔치 집잔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익사업이고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어느 누가 집을 5채 갖고 있습니다. 집 5채.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된다고요. 몇 채를 주는 사업이에요? 한 채를 주는 거죠. 한 채를 주는 공익사업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나중에 추가가 됐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이름만 놓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얘도 주거환경, 사람 사는 걸 좋게 고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쪽 재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달동네 지원 사업, 무허가 판자촌 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허가 판자촌 달동네요. 대부분 국유지, 시유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거기에 불법 건축물 들어선 거죠. 그러세요. 토지 소유자 없고 건축물 소유자 없습니다. 국가 땅, 지방 땅 무단으로 점유하고 거기에 불법 건축물 지은 거라고요. 근데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
복지 사업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로 임대 아파트 지어서 그분들 살 수 있게 도와주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달동네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국가나 지방에서 땅을 팔 때 이제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토지 소유자 점차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 땅 생겼으면 자기 건물 이제 합법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등록하겠죠. 자기 건축물 가진 사람도 점차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기본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점유하고 있고요. 거기를 싹 밀고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있는데 나중에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다. 재개발이요. 재건축.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다. 이름 갖고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재건축 뭐 들라고 만들어냈고요. 집 5채 가진 사람이 뭐 받는 거 싫다고요. 한 채 받는 거 싫다고요. 집 한 채 받는 공익사업, 좋은 일이지. 잘해요. 그쪽에서 잘해요. 우리들끼리 하세요. 해서요. 5채 간 사람 5채 받아내자고 만들어낸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요? 재건축 사업이죠. 떼돈을 버는 거죠. 떼돈을 법니다. 5층 아파트가 있었다고요. 5층 아파트에 꾸리꾸리 낡은 30년 된 20층 2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죠. 20층 아파트가 올라서게 됩니다. 20층 아파트가 올라서게 되고요. 거기에 옛날 집주인 좀 더 큰 평수 받아가게 되죠. 30평짜리 새 아파트를 받아갑니다. 30년 된 꾸리꾸리 낡은 20평 아파트 살고 있다가 쌤삥 새 아파트 30평에 들어갑니다. 돈 내요? 돈 받아요? 돈 받고 들어가는 거죠. 서울 평균 6억, 강남 평균 9억, 반표에서는 12억까지 받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민법이라고요. 얘는 공법이고 얘는 민법 족보죠. 민법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민법이니까 떼돈을 버는 거죠. 8개 층까지만 해서 조합원들이 가져가도 5에서 8이면 1.6배죠. 1.6배. 1.6배. 32평을 받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12개 층을 다 뭐 하고요? 일반 분양하는 거죠. 1.8배 덤태기를 씌워도 다 팔리죠. 조합원이 평당 1,000만 원이라면 여기는 1,800만 원 팔아도 다 팔리고 그 돈을 민법이라고요. 관청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민법이니까 그 돈을 다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벼락을 받는 게 뭐고요? 재건축 사업입니다.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다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투기판들 워낙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니네들 이제 사익사업 아니야. 니네들도 공익사업이야. 재건축을 잡으려고 도시정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익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집 5채 간 사람 몇 채를 받는다고요? 이제는요 5채인 거죠. 왜요?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한 채를 주려면 무슨 사업으로 가면 되고요? 재개발 사업으로 가면 되죠. 재건축 이름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5채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한 채, 2채, 3채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예외이고 기본은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5채 갖고 있으면 5채인 거죠. 이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다음에 5번에요. 1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5번은 뭐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나름대로 애썼죠. 그냥 시설 넣어주는 사업이에요. 한옥지구 보전 사업. 한옥은 현대적 시설에 맞지 않으니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로 포장해주고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고 하는 것들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6번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이요. 골목길이라고 치자고요. 폭 4m짜리면 차 2대 못 다니죠. 사람은 걸어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1m, 1m 이렇게 다니면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게 4m짜리 골목길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지금 4m짜리 골목길이라고 하면 여기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없다고요. 그냥 그 골목길 둘러싸인 그 자리 그대로 거기만 핀셋으로 드러내서 거기다 아파트 하나 지어서 핀셋으로 꽂는 게 그게 뭐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그냥 조그만 덩어리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거죠. 곧 보겠습니다만 집 10채 바꾸는 거라고요. 집 10채. 아까 10채인 거지 10동이 아니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2층짜리에 5집 살고 있으면 집 몇 세대예요? 10세대인 거죠. 이건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은 20세대. 조그만 단독주택은
열채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그냥 핀셋으로 뽑아서 핀셋 꽂아 넣는 게 그게 가로구역 사업이라고요. 이상 내용들이 있고 이건 이제 이 바탕으로 해서 법에 정해진 것들을 보도록 하시죠. 표에서요. 260조 표에서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도시 저속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혈악, 표시요. 극혈악하고 노블양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여기는 기반시설이 없죠.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람들이 나무 불법으로 깎아내고 거기다 불법 건축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로를 넣어줄 리가 없잖아요. 공적 시설이 한 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도로, 수도, 사수도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요? 극히 열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열악, 표시요. 열악하고 노블양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오래된 주택가요. 그러니까 주차장 없고 공원 모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반시설은 양호, 표시요. 양호 하나 노블양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표시하는 곳에 밑줄 치시는 게 도움되고요.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앞둔 단지를 가보면 기반시설 상태는 끔찍하죠. 끔찍한데 뭐가 양호하다는 거예요?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는 거죠. 3번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단지라고요. 낡은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 봉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벤치 놓는 자리도 있고 조경도 돼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는 거죠. 기반시설 상태는 끔찍하지만 이 단독주택 다닥다닥 모여있는 곳은 뭐 기반시설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빈자리가 거의 없다면 여기는 건물 사이에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 그래서 정비반시설은 양호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표시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가 효율적 이용, 도심, 부도심,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 7번요. 옛날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거죠. 뭐 아무튼 이제 그 6가지 사업의 특징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두 문제이니까 이 정의를 포함해서 두 문제니까 6가지 사업 이름은 쭉 해서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소리 내시는 겁니다. 소리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5번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그렇죠.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그렇죠.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자는 거죠. 도로 포장해주고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자는 게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여기는 둘째 줄 표시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한옥지구 보전사업이 포함되니까 주거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손대는 거라면 여기는 집은 그대로 놔두고 시설만 넣어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노블양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가루를 유지, 표시요. 종전가루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표시요.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도로 손 못 댄다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털고 그러니까 길 새로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골목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쏙 핀셋으로 뽑아놓고 새로 핀셋으로 아파트 한 동 집어넣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자, 6가지 사업이 있고요. 다시 올라가시죠. 260쪽에 네모 2번, 양괄호 2번 정비사업. 그러니까 방괄 1번 첫째 줄 끝에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가로구역. 무슨 사업만요? 가로구역 사업만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줄이요. 재건축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민법 족보로 시작했죠. 그 족보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가끔 어디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태양 빌라 무지개 아파트요. 그냥 한 동짜리 조그만 거 하나씩 있는 거 있죠. 뭐 그거 하는데 그거만 털어내고 다시 집어 넣으면 되지. 거기다 정비구역 지정할 필요 없다.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태양 빌라 무지개 아파트 그 한 동짜리들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자, 여기까지 보신 내용들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그냥 있는 거니까
쓰시는데 크게 그러니까 고생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사업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6번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말씀드렸지만 2번, 4번이 중심이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을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달동네 지원 사업, 시설 지원 사업인 거죠. 민법 족보, 그러니까 재건축, 거의 민법 수준의 교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땅바닥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는 게 원칙. 근데 가로구역은 정비구역이 아니라 어디에서 한다고요?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죠. 재건축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정의요. 무허가 판자촌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죠. 시설 상태가 어떠하고요? 그러니까 극히 열악하고, 여기는 오래된 주택가가 뭐요? 그러니까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모자란다고요.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요. 시설 상태는 끔찍하지만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도로 포장,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자고요. 골목길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핀셋으로 뽑아서 핀셋으로 다시 하나 집어넣는 게 가로주택 사업인 거죠. 됐고요.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거고요. 예. 뭐 쓸 거 많아요. 그러니까 쓸 거 많고 나중에 쓸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시죠. 261쪽에 반가로 2번 가로주택 표시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요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법제 3조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표시요. 정비기본계획 및 법제 4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요. 않는다. 뭐냐면 가로구역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니까 셋째 줄 정비구역 규정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뭐 그 얘기입니다. 박스에 기억번 노불량 표시요. 노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노불량 건축물이 많아야죠. 다 새 건데 거기를 싹 밀고 새로 올린다. 낭비잖아요. 낡은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니은번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세대수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번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땡땡 기존 단독주택 호수가 10 이상 표시요. 10 이상. 집 10채만 있어도 털어낼 수 있다고요. 그게 가로구역입니다. 다음은요. 해당 사업구역의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 세대수가 20 이상 표시요. 세대수가 20 이상. 20동이 아니라 세대수가 20이죠. 세대수가 20이니까 뭐가 2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하면 20인 거죠. 그러니까 4층이 있고요. 1층에 5집 깔려 있습니다. 그 한 동 털어내고 뽑아내고 핀셋으로 한 동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가로주택 사업인 겁니다. 다번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 합반수가 20 이상 다만 기존 단독주택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세대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합한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 주택 호수 세대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답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복잡해서 지네들도 시험에 못 내요. 가번 몇 채 이상이요? 10채 이상. 나번 몇 채 이상이요? 20채 이상이면 됐다고요. 그런 거 그 얘기입니다. 양괄호 3번 가로구역, 강괄호 1번 가로구역의 범위. 가로구역이란 도로 표시요. 도로 그 괄호를 싹 넘어와서요. 로 둘러싸인 표시요. 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괄호 넘어와서요. 으로써 다음 각구의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억번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 도로 표시요. 도로 괄호 넘어와서
로 둘러싸인, 그죠? 로 둘러싸인. 일단은 지역이어야 되고, 동그라미 뒷문장 빼고요. 니은번. 해당 지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 그죠?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축구장 하나 크기 넘어서도 안 된다고요. 축구장 하나, 그 정도이고, 해당 지역 통과하는 도로, 그죠? 통과하는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아니할 것, 그죠? 아니할 것. 만약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면 도로 건너편이랑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골목길로 둘러싸인 그 한 덩어리 그거만 핀셋으로 뽑아내는 게 가로구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정비 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시설, 어느 정도로 건물이 엉망이고, 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을 집어 넣을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보시자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옛날 시설이 어떠하길래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옛날 시설이요. 주차하기 불편하다고요. 얼마나 불편해요. 차 놓을 자리가 없어. 얼마나 놓을 자리가 없어. 내 차 놓을 자리가 없다니까 뭘 얼마나 물어봐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가 초점인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건물이 낡았길래 철거를 해서 어떤 건물을 올릴 거냐. 어떤 건물을 올려요? 대부분 아파트죠. 6가지 사업 중에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빼고 나면 다 뭐예요? 아파트라고요. 아파트입니다. 이거하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 어느 정도 낡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이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반괄호 2번. 노후불량 건축물 얼마나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 그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놔두면 무너지겠다고요. 사람 다치겠다고요. 다치기 전에 미리 걷어내야죠. 동그라미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그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로 어찌고 저찌고. 우리나라 이제 본격 지진 시작되고 있죠. 이게 구르릉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천장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진 성능, 이 규정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20년밖에 안 되고요. 20년 전에 지은 것들은 지진 큰 거 일어나면 그냥 쌍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미리미리 걷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요. 어찌고 저찌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런갑다. 네 줄 넘어가시고요. 기억과 니은 묶으시고요. 기억과 니은 묶으시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면 걷어내자고요. 기억, 니은 읽는 거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디귿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그죠?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그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 그죠?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끌고 가는 게 돈이 더 든다고요. 새로 짓는 게,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게 100. 끌고 가는 게, 150. 그러면 털어내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낫죠. 150 들여서 끌고 가는 것보다 털어내고 100 들여서 새로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됐고요. 뜻은 그러하고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요. 40년까지인 거죠. 동그라미 4번. 어찌고 저찌고. 동그라미 기억번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죠?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그죠?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그죠? 지난 건축물. 어느 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35년가 정하면은 그 시장, 그 시의회 의원들 다 징역 갈 일이죠. 법에서 몇 년 사이에서 정하라고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하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니은번.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 그죠? 경관에 관한 사항의 저촉. 그죠? 저촉되는 건축물, 보기 흉한 거 걷어내자는 게 있죠. 그냥 이러저러한 게 있습니다. 됐고요. 몇 년이에요? 20년, 30년, 40년이죠. 20년, 3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것,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걷어내는 게 더 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고요?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예, 정비, 기반시설과 그다음에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괄호 3번요. 정비 기반시설.
그러니까 방과로 3번 제목에다가요. 그러니까 정비. 글씨가 너무 작군요. 정비, 사업 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53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에 53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이 있는데 재개발할 때 공항을 집어넣나요? 아니잖아요. 재개발할 때 항만 넣는 거 아니죠. 재건축할 때 철도 넣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 들어가야죠. 수도, 하수도 들어가야죠. 또 정비사업 하는데 53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 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고요?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됐고요. 읽지 마시고요. 다음 쪽이요. 방과 4번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에다가는 그러니까 기반시설 X 기반시설은 아닌데 어느 한 집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공동이용시설이란 그러니까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등을 말한다. 뭐 국토계획법 아무리 봐도 기반시설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기반시설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4번 대지와 주택단지가 있고요. 방과 1번 대지란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표시요.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지 옆에다 쓰시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정비사업 환권이라고요. 이걸 쓰시고요. 저도 오늘 수업 중간에 시설억망, 건물억망 한 100번 넘게 얘기할 거고요. 토지건축물 200번 넘게 얘기할 겁니다만 쓰시라고요. 대지 옆에다 쓰시고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이고요. 그래서 이 새 토지 여기다 배추를 키울 거면 농지라고 부르겠죠. 이 새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거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라고 부른다고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요. 방과 2번 주택단지. 그러니까 두 줄 빼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법 표시요. 주택법. 뭐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에다가 30채 이상 쓰시고요. 그러니까 주택법 보겠습니다만 주택법에서 한 번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2, 3, 4 다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건축법 표시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표시요.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이 도시정비법이요? 주택법이요? 도시정비법이죠. 주택법이 아니라고요. 주택법에서는 동그라미 1번 30채 이상만 주택단지지만 오늘은 도시정비법이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30채 미만의 경우도 주택단지가 된다고요. 그냥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요. 지웠습니다만 그러니까 1층에 5층 깔려있고 4층 한 동 있어요. 한 동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핀셋으로 뽑아내고 핀셋으로 하나 다시 집어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레고 할 때는 꼭 핀셋 아니지만 아주 작은 건 핀셋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듯이요. 그 하나 철거 대상 18집 철거해요 못해요? 18집은 절대로 그 손댈 수 없는 건가요? 18집도 철거할 거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5번 건축허가 몇 채요? 30채 미만 18집도 철거할 거잖아요. 철거하는 거니까 걔가 도시정비법에서는 방과로 2번 뭐에 포함되냐면 주택단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올라가세요. 방과로 2번 주택단지에다가 철거 대상 쓰시고요.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30채 이상도 철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30채 미만도 철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택법이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양과로 5번에 그러니까 방과로 1번 사업 시행자 그냥 줄여서 시행자 그러는 거죠. 사업 관계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방과로 2번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하고 설명드리면 그 세 줄 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사업 4가지 사업은 표시할 거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표시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표시요.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박스에 동그라미 기억번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표시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얘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X 하시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표시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표시요.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가로구역 사업이니까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죠. 토지건축물 지상권자는 똑같은 겁니다. 다시 앞쪽 와서요. 263쪽이요. 263쪽 그러니까 방과로 2번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그러니까 다음을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뭐 또 지금 위에 썼지만 바로 또 쓰자고요. 그런 거죠.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새 토지건축물을 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는데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누구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지상권자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림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상권자에다가 가로를 해놓은 이유는 지금 보신 그대로요. 새 토지건축물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받아가는 거죠.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을 준다고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회의에만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받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고 그 회의에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요.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뭐 그냥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토지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흙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고요.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없이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흙과 콘크리트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흙과 콘크리트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101동 307호가 있으면 거기에 그 307호 콘크리트 부분과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뭐 토지만 주거나 건축물만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역시 아파트 한 채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되는 거죠. 새로 아파트로 주게 됩니다. 또 재건축은 이러저러한 점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지만 5가지 사업은 재건축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5가지 사업들은 다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데 재건축은 시설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양호하다고 돼 있었죠. 됐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 붙이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동시에 갖고 있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갖고 있으면 글씨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러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고요. 그냥 써놓은 거 그대로입니다. 다시 260쪽이요. 260쪽에 정의요. 여기는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쪽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죠. 뭐고요? 급히 열악하고요. 오래된 주택가 어떠하고요? 열악하고요. 여기는 시설 상태가 시설 상태는 끔찍하지만 면적 비율이 어떠하고요? 양호하고요. 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고요. 얘는 시설을 넣어주는 거고요. 얘는 소규모로 사업을 한다고요. 그냥 책에 표시한 거 그대로입니다. 표시한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263쪽이요. 여기까지 사업에 참여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토지 등 소유자요. 지금 보셨듯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합니다. 5가지 사업은 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를 한다고요. 5가지 사업은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가 참여를 한다고요.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먼저 보시죠. 그래서 여기는 좀 이따 이제 다시 넘어가기 전에 264쪽이요. 방과 3번 주택공사 등이 있습니다.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를 말한다. 국세 들어간 공기업,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과 3번 주택공사 등 앞에다가 공기업 쓰시고요.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과로 6번이요. 정관 등 사업하려면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정관 끝에다가 짝대기 조합 쓰시고요. 조합은 자체 약속 뭘 만드는 거고요. 정관을 만드는 거고,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들끼리 약속 정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규약, 약속을 정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시행규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법이 엉망진창. 동그라미 3번이요. 특특 시장군수구청장 괄호에 있는 이하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라 한다. 법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된다고요. 그걸 4글자 뭐라고 줄여놨어요? 시장군수라고 해놨다고요. 그러면 시장군수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다는 걸 떠올리라고요. 그러니까 특특은 어차피 이제 얘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니까 빼고요. 구청장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험에 못 나오는 거죠. 시험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내용을 이제 이해할 때, 그럴 때 귀찮은 겁니다. 근데 관청은 시험에 주된 초점은 아니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책 277쪽으로 오시죠. 277쪽에 3장 정비사업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 가서요. 제2관 시행자가 있는데 네모 1번 양괄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방괄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의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의 정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괄호 넘어와서요. 의 동의 표시요. 동의와 세입자 괄호 넘어와서요.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표시요.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항목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갑은 주택공사 등 표시요. 주택공사 등. 답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그 두째 줄에는 공공 표시요. 공공 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 표시요. 출자로 설립한 법인 표시요. 법인.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납은은 표시한 그대로 6글자 뭐라고 읽을 수 있고요. 공공출자법인.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돈을 내서 만든 회사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생략합니다. 그래서 양괄 1번 달동네 지원사업은 이건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 그 다음에 그 이름, 이런 것들이 좀 다 떠올라야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이거는 5번 보는 것만이 아니라, 동영상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요 6가지 이름을 다 외워야 되겠죠. 6가지 이름은 외워야 돼요. 그냥 개똥이 소똥이 별별 거 다 외우는데요.
심지어 유행가 가사도 외우는데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사람들 이름까지 외우는데요.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뭐 기본도 아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야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달라붙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달동네 지원 사업입니다. 도와주자는 지원 사업이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그러면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이 달동네 지원 사업이었죠. 그래서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시장군수가 하든 아니면 갑은 주택공사 등을 집어넣든 나번 공공출자법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원 사업을 하게 하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괄호 2번, 방괄호 3번은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에요. 양괄호 2번 이러저러한 사업들. 방괄호 1번 원칙.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 표시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사선 그구요. 조합이 뒷문장 싹 빼고요. 넷째 줄이요. 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 표시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사선 그구요. 조합이 어찌고저찌고 조합은 과반동이라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표시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 그러니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사선 그구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동을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방괄호 2번은 예외적 시행자니까 제가 왔다 갔다 귀찮은 건 압니다만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다시 넘어와서요. 다음 장이요. 280쪽. 280쪽 아래 양괄호 3번 반괄호 1번 주거환경관리사업 표시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 표시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어찌고저찌고 셋째 줄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방괄호 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표시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행하거나 거의 사선 그구요. 조합은 과반동을 얻어 어찌고저찌고 다음의 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거 280쪽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업 시행자요.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앞장이요. 그러니까 278쪽. 그러니까 278쪽에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 박스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거나 가번 주택공사 등을 집어넣거나 나번 공공출자법인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279쪽이요. 양괄호 2번에 방괄호 1번 원칙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이 표 만드는데 너무 신경을 쓰시는군요. 아무튼 우선은 가시자고요.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4번 여기서는 이제 동그라미 3번이군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조합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가 있죠. 이상입니다. 네, 뭐 그렇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여기는 지원 사업이니까 조합이 없죠. 여기도 지원 사업이니까 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 그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 어디에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환경, 상가지 개발에만 있는 거죠. 땅 부자 할머니가 자기 땅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니까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그런데 도와주자는 사업은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도와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단독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장재 개발을 또 올려보자고요. 땅 부자 할머니가 있는데 땅 부자 할머니가 자기 땅에 그러니까 땅을 좀 내놔서 그러니까 땅을 판 건 아니고요. 시장을 와서 가게들 물건 파시라고 시장을 내줬어요. 가게를 열 수 있게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기는 팥죽 끓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거기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자고요. 비우고 저벅거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고 그다음에 지붕 붙이고 카트 한 5대 넣었다고요. 시장 현대화 사업을 누가요? 팥죽 할머니, 땅 주인 할머니가 직접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에만 있다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가 재개발에만 있는 겁니다. 다시 279쪽이요. 방관 2번 예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표시요. 다음에다가 공적 사유 숫자 9 쓰시고요. 지금 정비사업을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표시요. 직접 정비사업 바로 넘어와서요. 을 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 소유자, 민간 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자 하는 요건을 갖춘 자, 괄호에 있는 이하 지정개발자 표시요.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 표시요.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선 그고요. 뒷내용은 또 역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쪽에요.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에서 전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죠. 다시 앞쪽 오시고요. 279쪽이요. 279쪽 박스의 기역번 279쪽이요. 기역번요. 천재변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법 또는 저찌고 법에 따른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긴급히 표시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여기는 긴급히 복구사업 지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 만들라고 뭐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등등등 몇 가지요? 9가지 경우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그러니까 반괄호 2번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누가 들어가고요? 시장군수 그 다음에 넷째 줄 괄호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지정개발자 넷째 줄 끝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주택공사 등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쪽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시장군수,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공법 외우는 거 아니죠. 그냥 쓰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고요. 외울 수도 없고요. 외워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6가지 이름이요. 어디 메모장 있나요? 그러니까 공책에다가 1부터 6까지 써놓고 1부터 6까지 이름을 다 쓰세요. 그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외워지는 거죠. 1부터 6까지 이름이 안 나오면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그러니까 빨리 5번을 보시고 그러니까 1, 2, 3, 4, 5, 6을 쓰시고 그러니까 3번 사업이 뭐지? 쓰시라고요. 5번 사업이 뭔가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하셔야 그래야 그 다음 외워지는 거라고요. 그때까지 그냥 쓰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저걸 알 수는 없는 거라고요. 5번 듣고 사업 이름이 나오고 사업의 특성이 좀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가서 달라붙는 거죠. 지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쓴 것 뿐입니다. 지금 옮겨 쓰는데도 문제가 있나요? 아무튼요. 됐고요. 다시 앞쪽 보시죠.
그러니까 277쪽이요. 그러니까 277쪽에 그러니까 03번 3장 정비사업에 그러니까 제1절 제1관 그러니까 시행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뭐 여기는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과로 1번에 셋째 줄이요. 방과로 1번 시행자 정비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정비반 시설 표시요. 시설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표시요.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방과로 2번 양과로 2번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표시요. 수용 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양과로 3번 시행자가 환지 표시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양과로 4번 시행자가 정비관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 표시요. 관리처 분계에 따라 그러니까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그 양과로 4번 그러니까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 관리처 분계 아래다 세 줄을 쓰시죠. 관리처 분계에 이 아까 네 글자 뭐라고요? 환권 계획 써주시고요. 환권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환권이 뭘 얘기한다고요? 토지건축물 대신에 토지건축물인 거죠. 그것도 써주시고요. 뭐 지겨울 정도로 쓰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권, 토지건축물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7번요. 토지소유에게 토지, 토지에게 건축물, 건축물에게 토지, 건축물에게 건축물 네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토지에게 토지를 주는 걸 뭐라고도 불러요? 환지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양과로 3번에 뭐가 또 써져 있고요? 환지가 써져 있죠. 양과로 4번 관리처분계획에 당연히 뭐가 포함된다고요? 환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지네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양과로 3번을 따로 써놓은 거죠.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 표시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뒷문장 빼고요.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 표시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반 시설 표시요. 시설 이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표시요.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을 말하로 한다.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 지금 277쪽에 그 표가 있죠. 그러니까 표가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칸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칸에다가 쓰시자고요. 자리는 좁죠. 277쪽이요.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 거기다 쓰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양과로 5번 혼용은 초점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양과로 5번은 1, 2, 3, 4 네 가지를 막 섞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한 건 잘못된 거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가장 많은데요. 그 오른쪽 날개에다가 네 칸을 쭉 네 가지를 다 쓸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시죠. 가보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순서 바꾸세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환지, 시설주택, 수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옆으로 다 써지나요? 아니면 두 줄로 써야 되나요? 아무튼 어떻게 써보시고요. 양과로 4번 관리처분, 양과로 3번 환지, 그러니까 양과로 1번 그러니까 시설주택, 양과로 2번 수용이 있죠.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괄호 4번에 관리처분의 관리를 썼고요. 옆에다가요. 비교하자고 쓴 겁니다. 양괄호 3번에 환지를 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걸 지금 쓰고 가는데 이 표가 저 앞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책의 저 앞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저 앞쪽 표에다 요것을 갖다 쓰느라고 이걸 그 진도를 놓치고 있어가지고 저 앞쪽 표에다 붙이지 말고 그냥 여기다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표의 첫째 줄에 오른쪽 날개에 그러니까 지금 양괄호 4번 관리처분에 관리자 썼고요. 양괄호 3번에 환지자 썼고요. 양괄호 1번에 시설주택 썼고요. 양괄호 2번에 수용 썼잖아요. 됐죠? 됐습니다. 양괄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요. 재개발은 뭐가 있고요? 관리처분과 환지가 있죠. 다음에요. 3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뭐만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만 있고요. 다음에 4번. 그러니까 도시환경은 관리처분과 환지가 있죠.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설주택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가로주택은 그러니까 관리처분만 있죠. 표시한 것만 시험이고요. 표시하지 않은 건 잉크고 시험이 아닌 거죠. 그냥 표시한 걸 다시 쓴 거예요. 예. 여기까지 보셨고. 아무튼 뭐 기본이 뭐라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주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권을 네 글자 또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처분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잠깐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이제 그 본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